네, 수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남성은 무료, 여성은 1,000원입니다. 남성은 무료인데 여성에게는 1,000원을 받는다 혹은 내야 한다. 이거 좀 억울한데요. 이거 어떤 소식일까요? 혹시 두 분 목욕탕 다니세요? 요즘에는 거의 대중목욕탕은 많이 안 가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요. 저도 사실 자주 가지는 않는데요. 자주 가시는 분들은 월 이용권 끊어서 가시는 분들도 네. 많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자주 이용하실 겁니다. 근데 목욕탕에 가면 보통 그렇잖아요.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잖아요. 과거에 가보셨으면 아마 네. 아실 텐데요. 그럼 어떤 곳은 수건을 이렇게 따로 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업장에 수건을 쌓아놓고 마음대로 쓰게 하는 곳들도 있는데요. 맞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목욕탕의 경우에는 수건을 따로 2장을 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성들은 수건을 그냥 2장을 공짜로 주는데 여성들한테는 이용요금 1,00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금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네. 이용요금을 받는다. 예. 두 장에 1,000원. 근데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데 이쪽은 그냥 가는데 가지고 네. 이쪽은 1,000원을 내라 그러면 이게 그거 기분이 좀 안 억울하다 이런 생각도 네, 들 법하지 그렇죠.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3월 한 여성이 목욕탕에 가서 그런 일을 겪었다고 네. 하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거 성차별 아닙니까? 라고 해서 진정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성에게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이다. 해당 지자체에 행정 지도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목욕탕 측의 설명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관행이 생겼느냐 하면은요. 여성이 수건 회수율이 남성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다시 수건을 그렇게 공짜로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해가 너무 막심하다.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여성들한테만 요금을 별도로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수건 한 장당 요금 500원을 부과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엄연히 뭐 어떤 제도적인 측면이 아니라 업소 자신들이 결정한 관행의 측면으로 이렇게 부과를 했던 거라고 합니다. 이걸 수건 가져간 사람들의 문제인데 그쵸. 전체 다를 놓고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뭐한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판단할 때 있어서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그러면 차별이라고 판단했느냐 그 근거를 한번 들어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비슷한 일을 앞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런 근거를 얘기했어요. 통계 같은 실증적인 근거가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면 성별 고정관념이 형성될 수 있다. 일단 성차별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거고요. 그럼 어떤 대안이 있을까? 인권위원회에서 대안도 제시합니다. 수건이 분실돼 비용 부담이 크다면 반납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추가로 사용할 때 개별적으로 요금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남녀 똑같이 저 수건 더 좀 쓸게요라고 하면 500원씩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성들한테만 차별적인 제도를 시행하느냐 이런 지적을 한 건데요. 인권위원회가 이번 결정을 하기 전에 그 목욕탕에 있는 아마 관할 지자체로 보이는데요. 그 주변에 목욕탕 업소들을 조사를 했다 그래요. 목욕탕 업소가 36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25개 업소는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수건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아직도 11개 업소가 이런 비슷한 관행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권위원회는 그 지역의 시장에게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시정하라라고 하는 행정 지도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행정 지도 권고니까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칫 성차별 논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목욕탕 업주께서 좀 생각을 달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다음 모닝픽 갑니다. 두 번째 모닝픽 퇴직연금 기금화 시동입니다. 네.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취업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립을 해주잖아요. 아마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만약에 프리랜서나 이런 이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달치를 퇴직금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이렇게 적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회사 측이 금융기관에 이 퇴직금을 맡깁니다. 맡기고 난 다음에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때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연금 형태로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퇴직연금이 도입된 게 2005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 사이에서 그런데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2% 정도에 불과합니다. 2.07%라고 하는데요.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6.82%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수익률이 저조하니까 금융기관에서는 또 저조한데도 꼬박꼬박 수수료를 또 떼어가니까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별로 관심을 안 두고 그냥 퇴직금 받는 거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들 입장에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바꾸는 제도를 전환하는 방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기금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형 퇴직연금 이게 뭔지 정확히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들이 돈을 한데 모아서 거대한 기금을 만들고 그 전문가 집단이 그 기금을 대신 굴려줘서 수익률을 높이는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퇴직연금 시장의 90% 이상 차지하는 게 계약형 제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직접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문 지식도 별로 없고 또 이 계속 또 이것만 수익률이 얼마가 되는지 관심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방치가 되다시피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정부는 이를 기금형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요. 국내 유일의 기금형 모델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푸른 씨앗이라고 하는 기금이 있다고 해요. 직원 30명 미만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모아서 그 기금을 한꺼번에 굴려주는 제도인데요. 2022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2023년과 2024년 두 해 수익률이 6%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퇴직연금보다 한 3배 이상 지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명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게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이걸 전환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정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려는 계획일까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직원이 100명 미만인 기업도 푸른 씨앗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0조 원대 퇴직연금도 전문기관에 맡겨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지금 법안을 발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푸른 씨앗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중소기업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들이 적립한 퇴직연금도 이것도 다 기금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잖아요. 이거 쥐꼬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일종의 이제 우리가 용돈 받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국민연금 위에 퇴직연금의 한 층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노후 보장이 훨씬 더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